자, 이번엔 애널리스트 코너고요. 이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. 평상시에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나와야 돼. 369는 조금 뒤에. 그래서 애널리스트를 모셔서 조금 호흡을 한번 보듬고 가도록 하죠.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인터넷과 게임, 우주 쪽 동시에 커버하고 있는 정의훈 연구원 애널리스트 나왔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떠듬떠듬거리죠. 자, 인터넷 업종 하반기 전망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타이틀을 주셨는데 상반기에 인터넷 업종 실적은 좋지 못했다. 뭐 대부분의 업종들이 실적이 아주 좋았던 거는 흔치는 않은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요? 아무래도 이번 하반기를 보실 때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었잖아요. 특히 그렇죠. 22년도 지난해 한 해 동안 굉장히 큰 이제 주가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 실적 또한 안 좋았었고요.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주가만 봤을 때는 좀 더 빠지진 않는데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근데 실적도 좀 안 좋았는데 확실한 거는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이번 하반기가 좋다라는 거죠. 그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 이유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렇죠. 일단 매크로 환경이 좀 좋아졌어요.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 생각해 보시면 지난해 하반기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그렇죠.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도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물론 지금도 뭐 금리에 대한 뭐 설왕설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은 잡았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첫 번째가 있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기저의 차이가 있어요. 그러니까 22년도 하반기 실적은 21년도를 기저로 하죠. 근데 21년도는 굉장히 호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성장률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. 지난해에는.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를 또 기저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는 게 두 번째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화재라든지 그런 악재 같은 경우 악재도 겹쳤었고 또 인건비도 굉장히 높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하반기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좋아질 것이다. 그래서 뭐 광고도 그렇고 커머스도 그렇고 실적적인 부분도 주가적인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닥을 잡고 회복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네요. 뭐 이보다 더 나빠지기도 어렵겠다라고 싶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글로벌하게는 미국의 금리인데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는 이제 목에 찬 물론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숨을 고를 가능성이 있다. 이게 이제 인터넷 성장주에 대한 하반기의 포커스가 조금 그래도 눈이 이렇게 떠진다. 그 정도. 광고보다 커머스 부분이 낫다라고 하셨는데 이유는 뭡니까? 실제로 지금 두 광고와 커머스 둘 다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전망치는 상저하고예요. 그러니까 인터넷 포털 기업들이 주로 그 수익을 잡는 게 광고하고 그 커머스인 거죠. 근데 커머스가 광고 부담보다 좀 나아질 거다 이런 거죠. 네. 그렇죠. 그 이유가 뭐냐면 둘 다 상저하고는 맞는데 광고는 아직까지 올라오는 시그널이 덜 보여요. 그러니까 경기 전망 지수라든지 광고에 대한 광고주들의 아직 인식 자체가 좀 덜 올라오고 있는데 반대로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거래액이 1분기에 이제 8분기 만에 처음에 반등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 카카오 1분기 실적을 보셔도 광고보다는 커머스 성장률이 더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커머스 쪽이 좀 더 광고보다는 빠르게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 광고는 상대적으로 커머스보다는 좀 늦게 올라올 것이다.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뭐 써보는 사람이 실제 느끼는 부분이니까 저희도 이제 포털을 많이 하루에도 여러 번 이용하지만 광고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있고 빨리빨리 스킵해버리잖아요. 그리고 이제 커머스는 결국엔 결제하는 건데 뭐 네이버 페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음에 그 선물 주기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쓰니까 사실은 그죠? 맞습니다. 네. 상반기 최대 화두는 역시 포털 인터넷 업체들한테는 인공지능 AI였을 겁니다. 챗GPT에 대항할 네카오의 AI는 어떤지 기대할 만할까요? 아직은 공개가 안 됐죠. 네, 하반기에 서비스가 예정이 되는데 제가 좀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AI 서비스, AI 기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예전부터 발전이 있었잖아요. 근데 2016년에 알파고도 있었고 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괄목할 만한 성장이 많았는데 지난해 하반기, 그러니까 11월 챗 GPT가 나오고 주가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AI 서비스라는 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올랐냐면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. 네. 여기서 말하는 유의미한 성과는 뭐냐면 결국에는 트래픽이라든지 수익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서비스가 된 거죠.
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생성형 AI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생성형 A라는 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챗GPT. 그러니까 우리가 챗GPT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요가 발생을 해버리는 거고, 뭐 생성형 이미지도 그렇고, 그냥 생성형으로 AI가 이제 서비스가 되면 수익화나 트래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고요. 지금까지랑 네이버, 카카오도 지금 굉장히 많은 기술력을 투자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서비스가 나올 예정이에요.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서비스가 나왔을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첫 번째가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나냐.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, 두 번째는 이 서비스가 과연 트래픽이라든지 수익화로 연결될 수 있느냐. 네.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또 게임 업종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? 상반기의 게임 업종 시장은 어떻게 평가를 총체적으로 하시는지?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편차가 좀 있었던 것 같고, 게임사마다 아무래도 좀 희비가 엇갈렸던 것 같은데 네.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의 변화가 좀 있었어요. 3월 말부터 신작들이 여러 개가 나오면서 기존 모바일 게임 시장 순위를 장악하던 좀 지난 게임, 옛날 게임들이 이제 순위 변화가 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2분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비중이 있는 게임사들, NC소프트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서 실적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또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중국 쪽이 되겠죠. 네, 거대한 시장인. 네. 중국 쪽이 이제 지난해 12월 그리고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판호 발급을 해줬는데 거의 2017년 이후에 몇 개 안 나오다가 이번에 대거 이렇게 나왔어요. 12종의 게임이.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좀 그렇게 두 가지 특징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중국은 뭐 허가를 했다가 또 그러니까 중국의 이 손짓 하나에 산업들이 막 울고 웃고 뭐 이게 좀 조울적인 현상인데 판호 발급에도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가 있다고요? 네, 이게 중국 시장이 큰 건 맞아요.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게임 시장만 봤을 때는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합친 것보다 시장이 커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일 매출로만 봤을 때 물론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중국 게임에서 보통 1등 정도 하면 하루에 매출이 100억 원 정도 나옵니다. 네. 근데 우리나라는 1등 정도 하면 하루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0억 원 조금 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숫자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중국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, 그리고 만약에 판호를 발급받아서 이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실적 성장으로서 이익이 되는 건 맞아요.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게 몇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중국 시장이 지난해 좀 꺾이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된 건 그러니까 역성장한 건 지난해가 거의 10년 만에 처음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중국 내수에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가 게임 시장을 굉장히 많이 탄압했었습니다. 탄압이라고 하면 표현이 많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억제했었죠. 억제. 예. 규제 같은 거. 규제를 했었죠. 네. 탄압, 게임의 탄압이라니까. 아니 왜냐면 실제로 게임은 마약이다, 약간 그렇게 아편이다,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했죠. 많이 이렇게 비유를 할 정도로 좀 많이 이렇게 규제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게임 시장이 많이 줄어들었어요. 근데 중국이 지난해 연말에 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게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살려야겠다. 이러면서 외자 판호를 발급을 확대해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게 첫 번째 이게 좀 불안점이고, 두 번째는 중국 시장 레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. 게임 시장 레벨이. 그러니까 2017년 한한령 이전에는 우리나라 게임이 굉장히 경쟁력이 높았어요. 워낙 게임을 잘 만들다 보니까. 근데 그 기간 동안 중국 게임 레벨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또 판호 발급받은 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많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판호 발급받은 게임사들의 그런 경쟁력 그리고 출시 전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하반기 국내 게임사들이 잇따라 이제 글로벌 PC, 콘솔 시장에도 또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요. 기대해 볼 만합니까? 먼저 상반기 때,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콘솔 시장이 상반기 때 분위기가 좋은 편이에요. 왜냐면 지난해 때 왜 콘솔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았냐면 반도체 수급 영향도 있었어요. 네. 그러니까 콘솔 기기 자체가 많이 팔리지 못해가지고 아무래도 신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부진했었는데 올해 상반기는 최근에 나온 젤다의 전설도 출시 3일 만에 1000만 장을 돌파를 했었고, 근데 그 외에도 해리포터 IP를 가진 호그와트 레거시도 1,500만 장을 돌파하는 등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신작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좀 흥행이 잘 되고 있어가지고 국내에 지금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국내 PC 콘솔 게임작들이 예정되어 있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. 대표적으로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이라든지 애니소프트의 TL 이런 게임들이 지금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좋은 흐름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참 게임도 요즘 글로벌 소통을 많이 하더라고요. 저도 이제 늘 얘기하지만 알아야 되니까 좀 해보긴 해요. 모바일 게임을 하는데 그 좀비 이렇게 해갖고 에이지 오브 게임 이름이 뭐더라? 많이 하는데 저희 이게 이게
이렇게 소속된 클랜 같은 게 있잖아요. 네. 네, 튀르키예 분이 이제 거기 그 수장이죠. 계속 번역 앱을 써가면서 소통하는데 이거 흥미로워요. 맞아요. 네, 게임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이제 어제 그저께 튀르키예 또 대통령 선거 있었잖아요. 그런 얘기도 조금씩 하면서 게임하면서 아 세상이 참 좋아졌구나. 근데 이제 현금 결제를 자꾸 유도하는데 안 할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. 맞아요. 이게 소액으로 맞아요. 조금씩 몇천 원. 그 가랑비 어쩌겠어요. 게임 업종이 이게 대단한 산업이구나라는 걸 해보면서 많이 느낍니다. 자, 또 하나 여쭤볼게요. 누리호 3차 발성에 성공했어요. 오늘은 이제 조금 뭐 반등을 하는데 하나에로스페이스가 대장주라고 보는데 의미와 우주항공에 끼칠 영향 이것도 한번 가볼까요? 아무래도 누리호 3차 발사가 실용 위성을 발사했다라는 굉장히 큰 의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기존에는 우리가 발사는 할 수 있어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발사를 해서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어까지 단계까지 왔거든요. 실질적으로 이 단계에 올라온 국가가 많지가 않아요. 네. 전 세계에서 한 7국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기술력이고 또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인해서 뭐 우주항공청 설립이라든지 그런 투자적인 부분에서도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최선호주가 있었군요. 네이버하고 네오이즈. 네. 제가 멘트해드린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.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인터넷 게임 우주를 커버하고 있는 정의훈 애널리스트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